인트로, 헬스만으로는 뇌 노화를 막지 못하는 이유. 저 매일 헬스장 가는데요. 내일 합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의 뇌는 몇 살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운동하면 몸도 뇌도 같이 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몸은 좋아졌는데 뇌는 더 빨리 늙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뇌 나이가 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모든 운동이 뇌를 젊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헬스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뇌 노화를 늦추는 진짜 조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핵심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뇌를 젊게 만드는 건 운동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둘째, 근육은 늘리고 내장 지방은 줄이면 뇌 노화가 느려지고 회복됩니다. 셋째, 이건 전부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 MRI로 뇌를 직접 찍어서 확인한 증거들, 그거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1. 뇌 나이는 실제로 추정 가능하다. 여러분 혹시 뇌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MRI 기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과학자들이 수천 명의 뇌를 MRI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AI한테 물었죠. 이 뇌 몇 살로 보여? AI는 뇌의 구조, 부피, 회백질 밀도 등 패턴을 분석해 통계적으로 추정된 뇌 나이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격적인 결과, 실제 나이 50세인 사람 중 일부는 AI가 추정한 뇌 나이가 65세로 나오기도 했고, 반대로 실제 60세인데 뇌는 50세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실제 나이보다 뇌 나이가 더 높게 나온 사람들은 이후 추적 관찰에서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뇌 나이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몸은 50대여도 뇌가 70대처럼 보인다면 앞으로의 뇌 건강을 한 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 노화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움직임과 회복이 함께할 경우 일부 뇌 영역에서는 구조적, 기능적 개선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근육과 내장 지방, 뇌 나이를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어떤 조건에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질문에 답이 나온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 중년 성인 1000명 이상, 전신 MRI로 근육량, 내장 지방, 피하 지방 전부 측정, 동시에 뇌 나이도 측정,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꽤 뚜렷한 경향이 나왔습니다. 결과 1. 근육이 많을수록 뇌가 젊다. 여러 연구를 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 나이가 더 젊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육이 뇌를 직접 젊게 만든다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구조 전체가 뇌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오, 그럼 헬스 빡세게 해야겠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 2.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근육이 많아도 뇌 나이 이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결과 3. 피하 지방의 영향은 훨씬 약하다. 팔뚝살, 허벅지살 같은 피하 지방은 내장 지방에 비해 뇌 나이와의 연관성이 훨씬 약했습니다. 정리하면 체중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근육과 내장 지방의 비율이다. 그럼 내장 지방은 어떻게 줄이는데요? 그 답이 다음 실험에 있습니다. 3. 걷기만 해도 뇌 구조 변화가 관찰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겁니다. 실험 결과, 대상자 중노년층 성인, 실험군 1년간 주 3회 40분씩 중강도로 걷기, 대조군 같은 시간 동안 스트레칭만 진행. 1년 후 두 그룹 모두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 걷기 그룹 중노년층 1년 걷기 실험 후 해마 부피가 평균적으로 노화로 줄어들던 감소를 멈추거나 일부 참가자에서는 약 1에서 2% 증가 경향, 기억력 테스트 점수 향상, 스트레칭 그룹 같은 연령대, 해마 부피 약 1.4% 감소, 정상적인 노화 진행, 기억력 변화 없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걷기 그룹은 노화로 줄어들던 해마 부피 감소를 되돌리는 방향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평범한 걷기로요. 헬스장 등록 없이요. 특별한 장비 없이요. 그냥 일주일에 3번 40분씩 걸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럼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걷기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차이는 회복과 조합에서 나옵니다. 4. 운동 중이 아니라 회복 중에 뇌가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흔한 착각. 운동 열심히 할수록 뇌가 바뀐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실.
운동은 신호를 만들고 뇌는 수면을 포함한 회복 과정에서 바뀝니다. 실험 결과 과학자들이 수면 중 뇌를 관찰했더니 수면 중에는 운동으로 유도된 BDNF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신경 연결의 강화와 재정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중에도 신호는 발생하지만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고정되고 강화되는 건 회복 과정, 특히 수면 중입니다. 운동만 하고 안 자면 재료만 쌓아놓고 공사를 안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자면서 매일 헬스 가는 사람보다 7시간 자면서 일주일에 3번 걷는 사람이 뇌는 더 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더 세게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오, 더 세게 하면 더 좋다. 절대 아니다. 그래도 고강도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실험 결과 운동 강도와 회복 여부에 따라 뇌 영양인자 BDNF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 적절한 강도의 운동과 회복, 빠른 걷기, 가벼운 조깅 등에서 BDNF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안정, 회복과 컨디션 유지에 유리, 회복 없이 고강도를 반복한 경우, 매일 고강도 웨이트 인터벌을 지속했을 때 일부 조건에서는 BDNF 반응 둔화 또는 감소 경향,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신호 증가, 즉 문제는 강도가 아닙니다. 회복 없는 반복이 문제입니다. 뇌는 자극은 좋아하지만 혹사는 싫어합니다. 매일 고강도 인터벌, 주 6일 헬스, 장시간 고강도 유산소처럼 회복이 따라오지 않는 구조에서는 뇌에 필요한 회복 신호보다 스트레스 신호가 더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6. 근력 운동이 뇌에 신호를 쏜다. BDNF의 비밀.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이 하는 일이 따로 있거든요. 실험 결과 근력 운동 전후로 혈액을 뽑아서 분석했더니 운동 후에 대표적으로 2가지 물질이 확 올라갔습니다. 1번 물질 BDNF, 뇌 영양제. BDNF는 흔히 뇌 영양제라고 불리는데 뇌세포의 생존을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 기억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2번 물질 EGF-1, 뇌보디가드. EGF-1은 뇌보디가드 역할을 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인지 기능이 유지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즉, 근육은 힘만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뇌에 전달돼 뇌가 더 튼튼해지도록 자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신호만 몸 안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방향의 신호도 동시에 날아가고 있거든요. 7. 내장지방은 반대 신호를 쏜다. 조용한 암살자. 근육이 좋은 신호를 쏜다면 내장지방은 나쁜 신호를 쏩니다. 실험 결과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의 혈액을 뽑아 염증 지표를 분석했더니 뭔가 염증 신호 물질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IL-6, TNF-알파, CRP 등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부 염증 물질. 이 물질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혈관을 통해 전신 염증을 키우고 뇌 환경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내장지방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알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알고요. 근데 내장지방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뇌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장지방은 조용한 뇌 노화 가속기. 8. 그래서 필요한 뇌 친화적 운동 구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답 알려드립니다. WHO 권장, 활동량, 가이드와 관련 연구 흐름을 합치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걷기 150분. 뭐 하든 상관없어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강도는 숨 헐떡거리지 않고 대화 가능한 정도. 일주일에 근력 운동 2-3번. 전신 골고루 쓰세요. 무게는 8에서 12번 들 수 있을 정도. 대략 하루 8,000보와 단 음식 줄이기. 굳이 운동 시간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에서 그냥 많이 움직이세요.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조합. 헬스만 부족합니다. 걷기만 부족합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9. 헬스만 하는 사람에게. 제가 헬스장에서 3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육 엄청 좋으신 분들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몸은 커졌는데 뇌는 그대로인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유산소 절대 안함. 내장지방 그대로. 수면 4에서 5시간. 단백질만 집착. 이러면 근육은 커지지만 내장지방은 그대로. 뇌로 가는 염증 신호는 계속 나갑니다. 즉, 근육만 키우고 내장지방 못 줄이면 뇌는 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오늘 운동 못했는데 큰일 난 건 아니겠지? 10. 운동 못하는 날은 뇌가 망가질까? 니트의 힘.
바빠서 오늘 운동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완전히 괜찮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못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니트 일상 속 움직임. 일상적인 움직임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계단 오르기, 서서 일하기, 걸어서 이동하기, 집안일, 자세 자주 바꾸기. 이런 움직임들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 자극을 줍니다. 연구 결과, 여러 연구들에서 걸음수와 일상 활동량이 많을수록 해마 부피가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활동량이 매우 낮은 하루 3,000보 미만에서는 해마 감소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즉, 헬스장 1시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생활이 뇌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못한 날도 괜찮아요. 대신 계단 한 번, 10분 산책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10일 연령별 한 줄 경고. 당신의 뇌는 지금 30대. 뇌 노화는 이미 시작됐다. 해마는 보통 중년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운동 안 하면 40대의 기억력 저하 느낍니다. 40대. 근육 줄면 뇌도 같이 늙는다. 40대부터 근육이 연 1%씩 줍니다. 근육 안 지키면 뇌도 못 지킵니다. 50대 이상.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50대 이후 활동량이 낮을수록 인지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12.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조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운동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30분 이상 가만히만 있지는 마세요. 점심시간에 10분 걷기, 화장실 갈 때 계단 쓰기, 서서 전화 받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뇌는 전부 기억합니다. 10년 후 당신의 뇌가 기억하는 건 헬스장 등록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움직였는가입니다. 엔딩 멘트.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미래의 뇌를 위한 투자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당신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지금 움직이세요. 오늘 한 스쿼트 10개가 내일 당신의 기억 하나를 지킵니다. 우리는 운동으로 몸이 아니라 뇌의 수명을 늘립니다. 함께 시작하시죠.